부모님의 마음가짐이 어쨌든 절차 진행 중에 검사님, 판사님한테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절대 선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교화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입니다. 형 확정돼도 처범은 집행유예니까 넌 그냥 입만 꼭 다물고 있어. 나 지금 피해자야, 아빠. 그러니까 변호사 한두 명 쓸 생각하지 말고 네다섯 쓸 생각을 해. 안녕하세요,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요즘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이 정말로 많습니다. 미성년자들 사이에 추행이나 간음 사건도 당연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 핸드폰을 들고 다니다 보니까 불찰물이나 아동 성착취물에 매우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성년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라거나 또는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된다는 것의 그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찰에서 뭐라고 하면 오라는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게 어떤 사건인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죠. 이번에는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가 형사사건에 입건되었을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수사를 받은 후에 가정법원으로 송치돼서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고요. 형사법원으로 가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되는 건 아니고 둘 중 하나의 루트로 하게 됩니다. 이제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이제 사춘기가 오고 성에 대해 좀 관심이 많을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성범죄도 14세 미만보다는 14세 이상 미성년자인 경우에 좀 많이 생깁니다. 불찰물이나 이제 아청물 또는 추행 그런 것에 좀 연관되기가 좀 쉬운 나이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루트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가?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예를 들어 강간, 아청제작, 불찰물 유포 또는 아청물 유포 와 같은 정말 이제 강력한 범죄의 경우에는 보호처분보다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10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죠. 예전에 보호처분을 받던 성범죄도 지금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추세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입건된 경우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거는 내 아이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또는 내 아이가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거의 구속에 준하는 그런 중한 보호처분을 받게 될까,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거죠. 내 자녀가 형사사건으로 성범죄로 입건이 됐을 때 부모님이 이제 어떻게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내 아이가 절대 그럴 애가 아니라거나 또는 그 잘못이 이렇게까지 큰 거냐라는 생각은 절대로 안 하셔야 됩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가짐이 어쨌든 절차 진행 중에 검사님, 판사님한테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절대 선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그 아들이 추행 사건으로 입건된 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머님하고 주로 소통을 하면서 사건을 진행을 했었어요. 이 사건에서 결국 이제 아들은 선처를 받게 되었는데 어머님의 그 생각이 또는 감정이 검사님이나 판사님한테 들어갔더라면은 아마 선처받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자녀의 잘못은 부모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아이한테 알려주고 훈육할 기회가 있었어요. 실수하지 않게끔 인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자녀가 잘못했다면 그건 이제 부모가 잘못을 한 거죠. 부모가 피해자에게 죄 지은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도, 그리고 내 자녀에게도 한없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셔야 맞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탄원서를 쓸 때는 이러한 관점에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자녀가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선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내 자녀가 잘못한 것보다 더 큰 책임을 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다음이 돼야 됩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성인에 비해서는 형량이 낮고, 그리고 성인보다는 선처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기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서 교화되는 방향으로 하자라고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화 가능성이 없다면 보호처분을 받기 어렵겠죠. 미성년자의 교화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의 마음가짐입니다. 부모가 내 자식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검사님과 판사님이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반면 어떻게든 책임지겠다라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이 자녀에게도 그 영향을 미쳐서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받게 될 겁니다. 사실 이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 합의, 말하자면 피해 회복, 그리고 피해자로부터의 용서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하게 된다면 형사재판을 갈 사건이
가정법원 보호처분을 받는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보호처분을 받게 될 사건이라면 보호처분의 수위가 낮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형사 재판 단계에서 합의가 된다면, 성인이라면 실형이 나올 사건이 미성년으로 인한 감경, 그리고 합의로 인한 감경까지 더해져서 어쨌든 선처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될 겁니다. 미성년 범죄의 경우에는 형사 절차로 갈 수도 있고 가정법원 보호처분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성인의 경우보다 경우의 수도 많고 절차적으로도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실 형량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소년법이 적용돼서 장기형과 단기형을 선고받게 되거든요. 최대 몇 년, 최소 몇 년 이렇게 선고를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1 미성년자가 아청물 유포 사건이 있다고 해요. 그 아청물 유포 사건에서 장기 6년, 단기 4년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최대 6년, 최소 4년이라는 건데, 그래서 결국 몇 년을 산다는 거냐 라는 거는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결국 자녀가 6년이 수감된다는 건지 4년이 수감된다는 건지 판결문만으로는 좀 알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자녀가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경우 부모님이 하실 일을 4가지 정도로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법조문의 법정형을 한번 살펴보시고, 가정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형사법원으로 갈 사건인지를 한번 예측을 대략적으로나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 미성년자 사건의 특수성은 허위 신고하거나 허위 고소당하는 사례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성년자 보호 차원에서 수사관은 어느 정도 증거가 있는 경우에 그때 비로소 미성년자를 입건하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사건을 인정할지 부인할지 그 방향을 결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혐의를 인정하신다면 반드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못 하시더라도 합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이제 간혹 실형 나올 사건 아니니까 비싼 돈 들여서 합의를 하지 않겠다라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사실 그 때문에 예상치 못한 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녀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됩니다. 사실 미성년 자녀는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수사 받는 중에 추가 사건이 생기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몰카로 수사를 받는 중에 또 촬영하고 또 몰카로 걸리고 그런 경우들도 많고, 간음이나 추행 사건으로 수사 중인데 절도, 폭행으로 추가 사건이 생기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미성년자 위력 간음이라는 사실 중대한 범죄를 수사받는 중에, 그리고 재판을 받는 중에 추가로 절도, 추가로 폭행 같은 사건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에 추가로 계속 사건이 생기는 많은 경우가 무조건 혼을 낸다거나 또는 무조건 덮어주려 한다라거나 그런 경우에 좀 추가 사건이 좀 많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첫 사건이 생겼을 때 자녀를 무조건 혼낸다거나 또는 자녀를 무조건 덮어주려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이렇게 추가 사건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이제 그 전부터 쭉 있어 왔지만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급증하면서 최근에 사실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미성년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게 돼요. 이거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평소에 그 사춘기에 접어든 그런 이제 아이들한테 이런 성범죄의 위험성, 그리고 어떤 경우에 성범죄가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건이 발생이 되었다면 너무 이제 막연하고 막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S에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